항상 드랙하면 체감온도 플러스 5도 이렇게 돼. 같아요. 나 머리에 꽃 달아야 되는데. 머리? 꽃은 김치님 네. 이제 만화 혹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작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드랙 안 할 때 아까 예술활동 아트 작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막 다 잘하는 건 아니고 그림하고 뭐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사진 뭐 이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장르 안 가리고 예술이라면 다 조금씩은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해보는 거고 잘하거나 뭐 이런 거랑 관계없이 어려서부터 이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예술 쪽에 일을 하셔서 예술을 많이 보고 듣고 하면서 자라서 그것 때문인지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어려서부터 꿈은 만화가였고 원래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화 그러시죠? 네. 진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만화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맞아요. 부자되고 싶고. 네. 아는 사람들이 하래 만화를 네 만화를 그렇다고 그래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망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이렇게 쭉 연재나 이렇게는 못하지만 가끔씩 뭐 4컷 만화나 짧은 만화 이런 네. 정도로 좀 가끔씩 그리고 있어요. 혹시 뭐 미술을 전공하거나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변천님도 안 하셨죠 전공? 네, 안 했어요. 오 작가님도 안 저도 하셨죠? 안 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 근본 없이 그리고 있어요. 이런 근본 없는 사람들이 근데 직업이야 이상해. 아이고. 근본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학벌이 안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학벌, 타파 네,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네, 꿈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저희처럼 성공했나요 우리? 저희처럼 성공 사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게 나중에 좀 네. 좀 더 성공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왔을 때 네. 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전공은 아니고 네. 전공은 사실 대학에서는 경영학과였는데 제가 좀 어머니가 선생님이다 보니까 네. 학창 시절에 범생이 약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수학 경시대회 맨날 상 타고 전교 몇 등은 아니고 10몇 등, 뭐 20, 30 이렇게 하고 반에서는 한 2, 3등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왜 다들 그때 선생님들도 학창 시절에 좋은 데는 경영학과야, 제일 유망한 데야 해서 경영학과를 가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특히 한국 학생들이 그 학업의 압박 때문에 자유롭게 사고를 하고 자기 꿈을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요새는 어떤지 더 힘든지 조금 더 나아졌는지 아직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힘들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어떤 걸 전공해야겠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크게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거 해 하면은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대학까지는 경영학과에 딱 들어갔죠. 근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계속 그 굴레가 반복되는 거예요. 막 계속 하라는 거 하고 사회가 하라는 거 하고 부모님이 계속 더 바라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경영학과를 다니면서도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제 20살 넘고 성인인데도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치이면서만 살아야 되나?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어떻게 된 거지? 좀 이런 게 약간 고민이 들면서 휴학을 수년간 하면서 이런저런 알바도 해보고 이런저런 공부도 해보고 이런저런 취미생활도 해보고 그런 끝에 자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 하게 된 게 예술,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소설책도 내셨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이었고 네,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래서 소설에? 책 네, 바로 이 책이죠. 제목이 뭐죠? 김기웅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희지양 퀴어 단편 소설집, 저의 드랙 아닌 이름인 희지양이 써있는데요. 네. 그래서 단편 소설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2편 들어있고 한 편이 긴 거 그리고 한 편이 굉장히 짧은 거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창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 같은 걸 하기에는 너무나 저의 기술력과 지식이 딸리고 만화는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렇다고 소설이 네. 만만하거나 쉽다 이런 거 글 쓰는 게 쉽다는 건 아니지만 좀 그림보다는 약간 시간적으로 조금 덜 들어갈 것 같아서 네. 선택을 한 매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열심히 뭐 하면은 사생대회나 글쓰기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좋은 성적도 거두고 했기 때문에 그럼 글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도 뭐 이것저것 장르를 다 예술을 해보고 있으니까 글도 한번 죽기 전에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라고 하기에는 아직 죽기엔 너무 어리지만 그래서 아무튼 네.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김기웅 이야기? 이게 이제 네. 표지에 보시면 알겠다시피 네. 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으로 네. 보이는 두 네. 사람이 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거의 손을 잡은 느낌의 이어폰으로 음악을 나눠 들으면서 걸어가는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학창 시절 경험들과 감정들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된 약간 자전적인 소설인데요. 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제 이야기를 똑같이 재현해 놓은 건 아니고 거기서 네. 그냥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학창 시절에 성소수자 청소년으로서 남고를 다니면서 남자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여자 얘기나 여자에 대한 성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저는 그거를 숨겨야 되니까 남자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을 숨겨야 하니까 그랬던 생각들과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조금 마음이 가거나 관심이 가는 그런 학생들 그런 동기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설레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 청취적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게이 구체적으로는 게이 남학생의 남고를 다니면서 겪는 경험들과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들과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루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 약간 학업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부모님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압박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한마디로 성장 소설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 메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짧은 이야기로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막 넘어서서 막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게이 남성이 네. 이태원의 호모힐과 이런 게이 바들 이런 곳에서 신나게 파티를 하고 하면서 하룻밤 토요일 밤을 지내는 그런 내용들로 두 번째 짧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 그거 실화 아니에요? 거의 일기 같던 거. 그거 사실 그거 그냥 본인 얘기구만. 약간 그러면서 읽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도 그렇게 따지면 네. 아무튼 다 자전적인 이야기 둘 다 그렇다 보니까 네. 아니 사실- 실존 인물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실전 거는. 인물은 까메오로 네. 그렇죠. 까메오로 이제 네. 주인공은 아니고 주인공의 친구들 이야기들이 친구들 이름들이 네. 제 지인들 이름을 갖다 썼는데요. 근데 실제 인물과는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당황하신 거 같은데. 없어요. 없었죠. 땀을 아까부터 가발 쓴 순간부터 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네. 네, 읽어보시면 요즘에 이태원의 게이들의 주말 라이프를 네.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웅 이야기도 네. 읽어보면서 약간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다행이네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 글의 목적이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이나 20대 초반에 이거 갖고 있던 생각과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한번 쏟아내는 그런 취지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그게 남뿐만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하면서 공감하면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는데 다행히 이제 많이 읽어보신 주변 분들이 네. 부분적으로라도 조금 공감이 갔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런 게 얘기가 조금씩 나와서 그럼 그 정도면은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이 책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 책은 지금 제가 너무 바빠서 뭐 온라인
판매 사이트나 이런 거는 아니면은 책방 같은데 이런 거 입고 같은 것도 너무 바빠서 못 하고 있고 그냥 제 소셜 미디어나 이메일 이런 데서 홈페이지 이런 데서 이메일로 아니면 소셜 미디어 DM 이런 걸로 연락을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배송을 한다든가 만난다든가 해서 전해드리는 방법으로 네, 판매를 하겠습니다. 희진님의 단편 소설집 김기용 이야기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희진님께 메시지를 주시고 구매하십시오. 보내주세요. 네,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이거 다 김치님 다 그리신 거예요? 네, 제가 저 일러스트도 직접 그리는 계시고. 네. 만화가 분들 앞에서 저의 그림을 다음 질문인데요. 2018년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인물 30인에 선정되셨는데요. 네, 어떤 행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활동을 인정받아 선정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평생 없은 30대라서 나이가 너무 이제 약간 턱걸이식으로 30이 되게 거의 직전쯤에 선정이 돼서 그리고 또 워낙에 포브스라면 유명한 그런 데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영광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확히는 포브스 아시아. 그래서 포브스 아시아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장르가 10개가 있어요. 뭐 기술 부문, 경제 부문, 뭐 사업가 부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예술 부문에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각 부문별로 30명씩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 30명, 뭐 셀레브리티 연예인 30명 이런 식으로 뽑는데 예술가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제 예술만 갖고 그림을 너무 잘 그려, 글을 너무 잘 써 이런 것 때문은 아니고 그 예술 활동이 예술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에 약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 인권 문제 같은 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아시아와 한국의 실태 안에서 제가 성소수자를 위한 작품을 만들고 성소수자 인권을 약간 내비추고 이런 싸우는 프로테스트하는 그런 스타일의 포스터들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권 활동과 예술을 결합시킨 그런 활동으로 인정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것 같거든요. 나온 기사나 이런 걸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좋게 봐주셔서 선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각 분야별 30명, 총 300명, 10개 분야니까 그리고 작년 그리고 이전 그 선정자들까지 이렇게 다 1년에 한 번씩 아시아의 한 곳에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홍콩에서 열린 이 포브스 30 그거에 컨퍼런스 그리고 이 모임 이거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선정된 사람들이 홍콩에서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스피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러고 나서 네트워킹도 호텔에서도 하고 바에서도 하고 굉장히 멋진 막 홍콩 야경이 보이는 막 루프탑 바 막 수십 층의 이런 그런 멋진 바도 가보고 그래서 좋은 호텔과 바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비용 다 대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날아가고 숙박까지는 자기가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컨퍼런스 관련 행사들은 이제 항상 가면은 무료로 와인과 음식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뭐 연예인을 만나거나 뭐 재밌는 일은 없었나요? 제가 갔을 때 연예인은 그 다른 아시아 쪽에서 오신 연예인 아문이라는 분이랑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교포인가 이 친구가 그 에릭남? 에릭남이 그래서 에릭남이 재작년 저보다 한 년 전에 그 선정됐던 연예인 부분에 선정됐었나 봐요. 그래서 에릭남이 작년에는 공연을 했고 공연하고 그 약간 네트워킹 타임에도 돌아다녀서 인사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되게 젠틀하고 되게 겸손하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에릭남 씨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주로 영어권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커밍아웃을 본격적으로 하고 퀴어 씬에서 좀 활동을 시작할 때 아무래도 약간 인식 자체가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서구권 외국인들, 영어권 그분들은 LGBT나 퀴어 이런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고 많이 그런 거에 노출이 되셨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제가 처음 커밍아웃 하던 시기에만 해도 퀴어 문화 축제가 이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인식 이런 게 개선이 지금보다 많이 덜 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더 외국인들 서구권 외국인들이 편했던 것 같아요. 커밍아웃 해도 별게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커밍아웃 한 사람들도 많고 뭐랄까 어떤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아티스트들이랑 활동하고 외국인 팬들도 있고 외국인 친구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도피였을 수도 있죠. 제가 한국인들한테도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됐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도피성으로 좀 더 그런 거에 익숙한 그런 걸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사람들하고 더 어울려 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굉장히 저는 위안과 우정도 얻었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고 이제는 또 이렇게 변천님 오 작가님 같이 뭐 한국인 퀴어 아티스트 분들이나 한국인 퀴어 활동가 분들하고 점점 이제 요 근 몇 년 사이에는 많이 인맥이 넓어지면서 한국 퀴어 행사에도 많이 초대받고 한국 퀴어 분들하고 더 친구가 많이 되고 해서 요새는 이제 공연이나 행사 같은 거 해도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대다수였고 그랬는데 요새는 하면은 반반 외국인 한국인 반반 오시거나 한국인 분들이 더 훨씬 많이 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한국인이나 외국인 중에 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좀 인정을 받거나 한 사람들과만 이렇게 소통이 되는 아티스트나 공연자가 아니라 그런 거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나 공연자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쁩니다. 네. 연애도 외국인이랑만 하셨죠? 아닙니다. 연애는 아니에요? 외국인들이랑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뭐 첫 연애 막 이런 거는 고등학생 때 인터넷에서 만난 그래서 한국인이었는데 성인이 되고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이유 때문에 외국인 분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 애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국인 분들이 너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막 스타일도 좋고 한국인 분들을 사귀어보고 싶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러고 다녀서 그런가? 드래그를 해서? 그래서 뭐랄까 또 제가 하는 게 막 여기 막 커밍아웃도 했고 막 이런저런 데 활동도 하고 미디어에도 뭐 나오고 드랙하는 것도 나오고 시위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 거 막 나오다 보니까 좀 그만큼 커밍아웃을 하고 커밍아웃이라는 거랑 활동이랑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편안한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죠. 네. 약간 연예인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돈도 연예인처럼 벌었으면 좋을 텐데. 영어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영어는 네. 제가 어려서부터 네. 좀 외국어나 외국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잘할 때 잘하면서 팝송이나 외국 드라마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면서 그리고 외국 리얼리티 쇼 이런 거 너무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10대에 그런 거 보면서 자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거 보면 영어 공부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프렌즈. 프렌즈는 안 봤습니다. 저는 옛날에 막 온스타일 이런 데서 외국 리얼리티 쇼를 엄청 많이 해줬어요. 막 연예인들 페리스 힐튼 아시죠? 페리스 힐튼과 니콜 리치의 심플 라이프 이런 거. 그래서 부자들이 서민들 약간 집에 가서 집안일 도와주는 건데 부자들이잖아요. 우아한 영어 배우셨겠네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상스러운 말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재밌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영어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영어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면은 외국 영어 쓰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한번 사귀어야겠다. 이제 또 그런 혹시- 목적으로 사귀면 네. 좀 그렇지만 네, 혹시 이 유튜브를 지금 네. 변잔TV 보고 계신 외국인분들 외국인 DM 가리지 주시라고 않습니까? 하이. 영어를 아예 못해요. 핑미. You single? You single? You single? 싱글. 싱글. 아, foreigner boyfriend 오케이? 오케이. foreigner boyfriend 오케이? 네. 뭐라고 그게 뭔 뜻이에요? 외국인 외국인. 애인 괜찮아요? 한국말 좀 하는 외국인 오케이. 유학생 오케이. 교포 you, 오케이, you 교포. speak Korean, he say okay. foreigner 오케이. 느닷없는 부분. 연락 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진짜 외국인 만나보고 싶다 진짜. 어떤 기분일까? 저는 약간 교포 쪽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까무잡잡하고 뭔가 그런 스타일들. 만나는 거는 오케이인가요? 만나보는 건? 그런 건 열려 있어요? 당연하죠.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약간 한국 사람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 영어만 잘했더라도 진짜 한국 갔어요, 저 진짜. 태국 사람 어땠나요? 태국 사람.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또 다른 분야도 해보고 싶으시다.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또 있나요? 그러면은 안 해본 거. 네. 영화 영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아 여기 변천님 또 영화도 하시잖아요. 네. 너무 다재다능해. 힘들어요. 그럼 영화 연출을 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안 가리고 아무거나. 아무거나? 약간 스태프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스태프 뭐 촬영 스태프들 좀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막노동을 잘하시거나 그래야 되니까 아니면 둘 다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감독이나 스크립트 쓰는 거 그 대본 쓰는 거 그런 것 시나리오 쓰는 것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연기도 괜찮고 일단은 뭐 하나가 딱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영화 산업이나 영화 제작 현장 이런 데 참여해서 어떤지 우선 경험해보고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나는 왠지 이런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하고 싶은 게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에 제가 또 아버지가 아까 예술 쪽 하셨다 그랬는데 영화 평론가시고 영화 평론가 협회장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빠 손잡고 네. 영화 보러 다니고 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굉장히 큰 사랑이 있어서 또 막 할리우드 영화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이제 좋은 게 있지만 썬댄스 필름 영화제나 이런 데 나오는 인디 영화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할리우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연출이나 독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담겨 있고 그래서 이런 인디 영화나 이런 소자본 인디펜던트한 영화 같은데 참여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배우, 연출 아니면은 막노동도 시간만 된다면 뭐든지 할 마음이 있으니까 네. 러브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 어떤 내용이라든지 생각해본 이야기가 있나요? 퀴어가 주제가 되거나 퀴어가 바탕으로 깔려있는 영화를 하는 게 저한테 제일 쉽기도 하고 제일 맞을 것도 같고요. 네. 그래서 장르는 사실 안 가리고 뭐 로맨스나 드라마나 아니면은 코미디나 아니면 호러나 다 뭐든지 호러? 네 호러도 꼭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근데 호러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장화홍련이라는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호러인데 그 굉장히 슬픈 바탕이 깔려 있는 그런 영화. 그래서 호러 모든 장르가 뭐가 됐던 간에 네. 그런 감동과 여운이 남을 수 있는 영화를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언젠가 희지 감독님이 만든 영화? 아니면 저를 써주세요. 네? 다음 영화에 다음 영화에? 까메오라도.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나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네, 어쨌든 희지님 앞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영화도 한번 찍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폰으로 그냥 혼자 배우랑 단둘이 막 찍고 그랬거든요. 오, 네. 요즘은 사실 장비가 좋아서 그렇죠.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전해 보시고 도전, 화이팅. 화이팅. 또 다른 분야는 없나요? 또 다른 분야는 뭐가 있나? 막 앨범을 낸다든지 뭐. 음악도 너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공연을 할 때
립싱크나 춤 공연도 디렉 공연할 때 가끔씩 하는데 저는 거의 90% 이상 노래 라이브로 공연을 그렇죠. 하고 라이브로 하시잖아요. 네. 약간 이게 우리나라나 미국,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데 영국 쪽에 가면은 굉장히 뭐랄까 드랙 캬바레 문화가 잘 형성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바들이 라이브로 이제 그냥 나와서 3분 공연하고 딱 내려가고 다음 사람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한 호스트가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대화도 하고 MC도 보고 자기가 노래도 하고 이렇게 쭉 흐름을 이어가는 공연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즐겁게 외국에서 런던에서 보고 왔고 그런 공연을 굉장히 저도 한국에서도 좀 많이 보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노래 쪽에도 음악 쪽도 욕심이 조금 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악기를 못 다루고 그렇다 보니까 작곡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커버는 할 수 있어도 좀 이런 자기만의 음악을 만드는 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직 안 돼서 근데 뭐 누군가 다른 악기를 하고 작곡할 수 있는 분들이랑 콜라보레이션 식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피아노 치는 친구랑 같이 공동으로 작곡은 한 적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드랙쇼 때 실제로 공연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쓴 노래로 드랙쇼 공연까지는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 뭔가 더 높은 거를 하나 성취해보고 싶다면 드랙이든 아니든 퀴어 뮤지션으로서 노래를 한 곡, 앨범까지는 아니어도 노래 하나, 비디오 하나 정도 내보고 싶다는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좋네요. 노래 하나 내시고 뮤직비디오 직접 찍으시고 두 가지를 한 그러면 번에 할 수 있겠네요. 일석이조. 네. 저 참 퀴어 가수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노래하시는 분들 도전해주세요. 도전. 콜라보도 도전. 네. 같이 해요. 네. 네.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사진 작업 같은 거 준비하시는 거 있나요? 요즘에요? 네. 예전에 무슨 뭐 팬티 뭐 이런 사진 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남성들의 게이들의 네. 언더웨어를 속옷을 이렇게 막 이렇게 스튜디오 빌려서 준비하고 와가지고 딱 이제 속옷 찍자 이게 아니고 그냥 게이 클럽이나 바나 이런 데서 놀다가 나 이런 거 하는데 찍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즉석에서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찍은 그런 건데 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어떤 아티스트가 여성의 핸드백들 안에 뭐가 있는지를 찍고 왜 그런 게 들어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그런 프로젝트인가를 아니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게이 남성들의 속옷으로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속옷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걸 입고 있었냐? 이 속옷에 특별한 게 있느냐? 아니면 이 속옷과 관련해서 너의 스타일이 무엇이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너의 삶까지 이렇게 쭉 질문이 이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한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창으로 이용하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진 작업을 했었고 요즘에는 서울 드랙 퍼레이드의 사진집이자 인터뷰집을 촬영을 다 하고 인터뷰를 편집을 해서 이번 주에 인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명의 드랙 아티스트들 남녀 뭐 이렇게 뭐 다양한 킹, 퀸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논 바이너리 이런 분들까지 다 그런 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사진을 다 볼 수 있는 사진집이 곧 나오니까 서울 드랙 퍼레이드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